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방송, 전남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2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경선에서 47.12%로 지역 경선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0.17%의 근소한 차이로 2위에 그쳤습니다. 경선 현장엔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몰려 각자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 최종 집계 결과를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33,726표, 득표율 46.95%. 기호 2번 김두관 677표, 0.94%. 기호 4번 이낙연 33,848표, 득표율 47.12%.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최대 격경지인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낙연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득표율 47.12포인트로 46.95포인트를 얻은 이재명 후보보다 0.17포인트 앞섰습니다. 지역 경선 5번째 만에 고향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기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기긴 했지만 겨우 122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 득표수를 과반수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에 치러진 전북 경선 투표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22,276표, 득표율은 54.55포인트, 이낙연 후보와 16.07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15,715표, 득표율은 38.48포인트로 호남권 민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종 경선 결과는 이재명 후보 56,002표, 이낙연 후보 49,563표, 1위와는 6,439표 차이로 득표수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3.1포인트, 이낙연 후보 34.48포인트로 이재명 후보와 더 큰 격차로 벌어지면서 과반수 아래로 끌어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를 시작으로 10월 10일 서울 경선이 남았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1, 2위 경선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냈을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임기 중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2045년까지 정부 방침보다 5년 빨리 에너지 자립 도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시민사회 등과 함께 광주 공동체 기후위기 비상사태 공동선포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에너지 자립도시에 필요한 정책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시는 또 올해 총 1200kW 규모의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를 지원해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과 전력 거래를 연계한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반 구축과 태양광과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섬 발전 정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국립한국섬진흥원을 목포에 유치한 데 이어 2026 여수세계 섬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격상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다음 달 목포 사막도에 문을 열 예정이며 앞으로 전국 3,300여 개의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2026 여수세계섬 박람회는 우리나라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목포시 지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목포시와 공무원 노조는
상시적인 대화창구 운영과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등에 함께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에 이어 바우처 택시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바우처 택시 10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이용을 요청하면 기본요금 500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교통약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배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대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안군 중도면 병풍도 맨드라미 동산에 설치된 놀래라 화장실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래라 화장실은 밖에선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지만 안에선 사방으로 펼쳐진 맨드라미 꽃을 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만들어져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11헥타르에 달하는 맨드라미 동산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황무지를 일궈 조성한 곳으로 2021 선 맨드라미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방식인 랜선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주민 수건 사업을 잇따라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 들어서 고흥 홍교와 차이나타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고흥 천변 산책로 조성 등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고흥읍 홍교다리에서 차이나타운까지 160m 구간을 폭 13m 규모로 확장하면 교통체증 해소와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 여수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회의에선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각국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현재 직면한 기후 대응 방안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을 여수시 공식 유튜브인 여수이야기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화순군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9월 18일 기준 전체 주민 62,522명 가운데 38,673명이 2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61.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52,781명으로 접종률은 84.7%에 달합니다. 이 같은 1, 2차 백신 접종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구충군 화순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했던 접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미접종 군민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접종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흥군이 올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올 들어 지금까지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46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1,0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 829억 원보다 216억 원이 많고 올해 목표액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추석을 맞아 물품 배달에 애를 쓰고 있는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그림을 그려 승강기에 부착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양 용강초등학교 4학년 정혜찬 군으로 정군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붙이게 된 데는 학교 수업 중에 시청한 한 유튜브 방송의 택배기사 응원 영상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택배기사는 동료 기사가 이 그림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려서 알고 있었다며 어린 학생의 마음이 예뻐서 고맙고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광주가 낳은 미술계의 거장 한의원 이인남 작가 초대전이 갤러리 S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S 10주년과 양림동 이전 기념 첫 전시회로 지난 16일 오프닝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이미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양림동 문화역사마을로 이전한 갤러리 S에서는
서양화가 한의원과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양림동에 터전을 둔 두 거장의 콜라보 전시회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오프닝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미술 애호가들과 예술인, 시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의원 작가는 조지아 트빌리시의 서정적인 풍경과 정물화 등 24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특히 동양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검은 소파가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인남 작가는 동서양의 고전을 재해석한 조춘도 사계와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미디어 아트와 C 프린트를 선보이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렬한 주황색 외관과 더불어 양림산 화강화 안반이 드러난 동굴 같은 내부를 자랑하는 갤러리 S는 앞으로 양림동을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작가는 갤러리 S의 양림동 이전과 10주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양림동 대표 작가와 갤러리 S의 조합이 앞으로 양림동 문화예술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JBC 뉴스 이미루입니다. 가을이 완연히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